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건조한 환절기에는 물 한 잔이 어떤 음식보다도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몸속의 독소 배출, 노화 방지, 또 다이어트까지 물의 효능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먹는 양보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고 말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인 2리터를 조금씩 나눠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이 생기면서 이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로 남게 됐습니다. 유족들의 노력으로 무고한 희생임이 밝혀졌고 유해 매장지 조사와 매년 위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쉬움이 많은 실정인데요. 4월 9일 거창군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거창지역 유족회는 4월 9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족회원,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위령제에 이어 추모식, 헌화, 분향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권력에 의해 자행된 역사적 비극은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일부 은폐되고 왜곡됐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픈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에서는 집단 희생 사건의 유해 매장지를 조사했으며 거창군에서도 북상면 갈게리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에서는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거창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홍기 군수도 이 같은 상황이 안타까운 듯 대외 환경이 여의치 않고 행정에서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 유족들이 흡족해할 만큼 위령 사업의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일을 결코 관심에서 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의 공동 숙제라는 인식으로 지난날의 역사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가자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함양을 찾는 관광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일일 코스로 관광과 체험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함양군은 관광객이 관광과 체험을 겸해 주요 관광지를 일일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5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티투어는 축제기간과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상림, 학사루, 지리산 가는 길, 칠선계곡과 용추계곡, 와인 두레마을 등의 주요 관광지 중 10여 곳을 순회하는 코스로 구성됩니다. 만개한 벚꽃길 달리기, 봄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14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4월 5일 펼쳐졌습니다. 제14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4월 5일 오전 42.195km의 풀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하프 10km, 5km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화려하게 벚꽃이 핀 이번 대회에는 일본 미토요시와 여러 나라의 외국인, 자매 결연 도시인 화성시와 통영시 동호인 등 전체 코스에 약 15,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는 아름다운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펼쳐지고 푸짐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지역 최고의 축제의 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0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도내 18개 시군의 어르신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0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4월 9일과 10일 이틀간 산청 공설운동장 등을 중심으로 13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어르신이 참여해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과 테니스, 생활체조 등 1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번외 경기로 여자 씨름 종목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산청구는 체육행사와 더불어 농특산물 판매장, 노인 건강검진 부스 운영, 지역 명소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했습니다.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4월 9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에는 3명의 군의원이 무상급식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첫째 날인 9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박희순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향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거창군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했던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할 형편에 와 있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도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며 군의회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3명의 의원은 거창군은 무상급식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철우 의원은 무상급식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주제로 다른 지자체들이 학교 급식센터와 같은 거창군의 모범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군의회는 서민자녀 지원 조례를 부결해 교육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으며 김향란 의원은 서민자녀 지원 조례는 폐기하고 경남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라는 주제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민자녀 지원 조례부터 폐기해야 하고 학교 급식 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군 가막산에 조성 중인 거창풍력단지 조성공사의 무제해 달성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4월 8일 가막산 공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한 사업주관사인 대명 GC 관계자 등은 4월 8일 거창풍력단지 조성공사 2015년 안전기원제를 올리고 거창풍력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가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거창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와 덕산리 일원의 370여억 원의 민간 투자로 풍력 2메가와트급 7기 총 14메가와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27,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거창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자과학원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는 4월 7일 거창 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사과 생력화를 위한 적화, 적과제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이재영 소장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대민 기술지원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거창군 원예 특작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실증 과제와 신기술 시범 사업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사과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적화와 적과의 노동력 절감 기술인 약재적과 기술의 시급한 개발, 농가 보급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꿀벌에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석회 유황합제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사용 매뉴얼을 실증해 사과 안정 생산, 나아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김윤중 담당자는 이번 협력은 그동안 거창군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과 생력화를 위한 적화, 적과제의 전면적 농가 보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2회 거창군 수기 및 연합회장기배 배드민턴 대회가 4월 5일 거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거창군 통합배드민턴협회는 4월 5일 제12회 거창군 수기 및 연합회장기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 통합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거창군 통합체육회, 경남도 배드민턴 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남의 배드민턴 동호인 1000여 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한편 개회식에는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해 신성범 국회의원, 이만기 경남 배드민턴 연합회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클럽기 입장을 시작으로 공로상 수여, 대회사, 선수대표 선서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거창군 통합배드민턴협회는 지역 꿈나무 선수들에게 훈련 지원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민들과 많은 희생자들의 봄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를 돕는 데 앞장섰던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 씨는 진도 팽목항 근처에 희생자리를 기리는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무 한 그루씩을 심어 추모하고 극복하며 이 기억의 숲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